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히 30초 후에 나스닥이 폭등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랑 같이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시겠죠. 그런데 이런 미래의 결과들을 힌트처럼 보여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표 일목균형표입니다. 자, 먼저 일목균형표는 총 5개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트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전환선은 최근 9일간의 중간값입니다.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선이 교차하는 곳이죠. 기준을 잡아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은 26일간의 중간값이고 중기 추세를 나타냅니다. 보통 전환선과 기준선을 보면 9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종가를 모두 더해 일수로 나눈 단순 평균값이지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해당 기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을 사용을 합니다. 즉 전환선과 기준선은 단순히 가격의 평균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맞서면서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다시 말해 투자자 심리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선물 시장에서는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가격을 뒤로 26봉을 되돌려서 과거 차트의 점을 찍은 후행 스팬이 보이는데 이 선이 대부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보면 후행 스팬 선은 지금 주가가 과거보다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비교해 주는 건데, 단순하게 후행 스팬선이 찍힌 곳의 가격이 스팬선 위냐 또는 아래냐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위에 있으면 상승세가 강한 구간이고 반대로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구름처럼 보이는 선행 스팬 1과 2가 보이는데 이걸 우리는 일목구름대라고 표현을 하죠. 선행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미래의 가격을 현재보다 앞에 그려 놓았다고 해서인데, 쉽게 비유하자면 일기예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구름 위에 있으면 대체로 날씨가 맑기 때문에 상승 추세 가능성이 큰 구간이고, 반대로 구름 아래면 흐린 날씨 때문에 하락 추세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가격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안개 구간으로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건 다 선인데 이 구름대만 면으로 표시를 해놓는 이유는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딱 선 하나에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 어떠한 범위 안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단순히 선으로 표현하면 이 지지저항 구간을 하나의 가격으로밖에 못 보여주기 때문에 면으로 채워서 지지저항의 가격을 범위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딱 구름대의 윗선이 지지다 또는 아래가 저항이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가격이 구름대 범위 내에서 되돌림이나 꺾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구간, 즉 하나의 매물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대가 두꺼우면 해당 가격대 매물이 쌓여 있어 지지와 저항의 강도가 강하거나, 얇다면 지지와 저항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지지저항의 신뢰도만 놓고 본다면 이 구름대인 선행 스팬 1과 2만 설정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전략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무료 차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매매 전략은 진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익절에 대한 타이밍은 손절과 익절 비율 1대2의 기본 원칙으로 심플하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구름대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처음 일목구름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고요. 구름대 돌파는 추세 전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기본 개념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위로 돌파를 하면 상승 신호로 보고 매수로 진입을 해주고요. 반대로 가격이 구름대를 뚫고 아래로 돌파를 하면 하락 신호로 보고 매도로 진입을 해줍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상승 돌파 시에 가격이 구름대를 뚫고 나오는 A 구간은 시세가 갑자기 급등하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A 구간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파동, 즉 B 구간을 기다려줍니다. 이때 선행 스팬 1, 즉 구름대 상단이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을 확인한 뒤에 가격이 다시 돌파가 되는 C 구간에서 캔들의 종가 마감을 꼭 확인을 하고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선행 스팬 1이 아닌 2까지 조정이 깊어질 때도 있는데, 이때는 선행 스팬 1에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2에서 손절 라인을 잡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1차와 2차의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분할로 잡는 것도 좋은
좋은 전략입니다. 반대로 하락 돌파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구름대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A 구간은 급락 구간이라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조정 반등이 일어나는 B 구간에서 선행 스팬 2가 저항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이후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C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캔들 마감을 확인을 한 뒤에 매도로 진입을 하는 게 보다 안정적으로 하락 추세를 탈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 가격이 구름대에 맞닿아 있는 구간을 볼지 아니면은 앞으로 뻗어나간 구름대를 봐야 할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대는 미래의 예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맞닿아 있는 구간은 현재의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는 데 활용을 하시고, 앞으로 뻗어나간 구름대는 미래의 지지 저항을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가격에서 1차 지지와 2차 지지 모두를 표시를 해두면은 현재와 미래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환선과 기준선 교차 매매 전략입니다. 기본 개념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매수 신호,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전환선과 기준선만 보고 바로 진입을 하면 이렇게 가짜 신호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구름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 신호로 보고 매수로 진입을 해주고요. 반대로 구름대 아래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면 하락 신호로 보고 매도로 진입을 해줍니다. 즉 전환선과 기준선 교차 신호를 이 구름대 위치와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가짜 신호도 걸러낼 수가 있고 보다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후행 스팬을 활용한 비교 매매 전략입니다. 이 후행 스팬 하나만으로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신뢰도를 높이는 보조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가격이 구름대를 뚫고 상승할 때 후행 스팬 선이 26봉 이전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반대로 후행 스팬이 아래에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할 때도 이 후행 스팬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후행 스팬이 26봉 이전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름대까지 가격 위에 같이 있으면 현재 모든 지표가 상승 추세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신뢰도의 신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세선과 구름대를 활용한 믹스 전략입니다. 아마 이 매매가 오늘 말씀드린 전략 중에 가장 승률이 좋은 전략일 겁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메타트레이더 5에서 추세선 지표를 제가 추가한 거고요. 해당 템플릿은 돈벌세 투자클럽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는 템플릿입니다. 세팅이 필요하신 분은 1:1 문의 저한테 남겨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추세선은 점선으로 26일 기준값이 표시가 되고요.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을 표시를 해주고, 전환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또 해줍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후행 스팬, 전환선, 기준선을 제외하고 구름대만 활용을 해줄 거고요. 매매 방법은 가격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할 때 추세선의 기준값이 구름대 위에 위치하고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면 매수로 진입을 해줍니다. 익절 시점은 추세선의 중심값인 점선을 활용을 해도 좋고요. 앞서 소개한 1:2의 기본 비율로 적용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 시에는 가격이 구름대를 하향 돌파를 하고 추세선의 기준값이 구름대 아래에 위치하며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하면 매도로 진입을 해줍니다. 익절은 마찬가지로 추세선 중심값을 활용하시거나 1:2의 비율을 적용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름대를 상단 돌파하더라도 추세선 중심값이 아직 아래에 있다면 가짜 신호가 나올 수 있는 횡보 구간이라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일목균형의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구름대 안에서 가격이 횡보할 경우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매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고요. 또한 구름대 돌파할 때는 가짜 신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행 스팬이나 추세선 등 다른 지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돌파 직후 시세가 급격히 움직이므로 ABC 구간을 기다린 후 진입하는 게 좋고요. 구름대 상단과 하단 전체 범위를 함께 매물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지와 저항 구간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름대와 전환선, 기준선과 후행 스팬선을 활용해서 최고의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